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가 긴급 편성한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이 국무회의에서 바로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대통령이 요구했습니다. 30분이 지난 시점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추인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화요일, 목요일이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국무회의를 열어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시행했는지, 또 앞으로 전국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국회에서는 야사당이 모여서 특검법 거부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있고 정치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신인규 변호사, 안진걸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분석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싱커보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급하게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할 만한 사안이었냐. 또 지금 야당 대표 이재명 피습 사건으로 아직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정광석화처럼 했던 특별한 배경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예, 우선은 이 특검법안이 그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예상을 하던 것이 현실화된 건데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 전개가 된다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권력 사유화 논란을 필수적으로 촉발시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방금 한덕수 총리의 그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총선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고도로 요구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그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따져묻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오늘의 거부권의 행사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헌법, 헌정사의 가장 저는 치욕적인 것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치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또는 야당, 국회 요구를 대통령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거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발이 상당히 더 큰 것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죠. 12월 28일 날 쌍특검이 통과됐을 때 사실 여당이 거부권을 공식적으로 요청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용산 지무실에서 먼저 제2요청권이라는 법률 용어도 안 쓰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놉니다. 마치 여당 내에서 이 법을 수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부라도 나올까 봐 그걸 짓밟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이제 국회의장에 보내자마자 국무회의 날도 아니거든요. 임시 국무회의가 열어가지고 또 바로 거부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여당 내에서 단 하나의 이견이 혹시 뭐 수용해야 된다, 뭐 시기를 좀 늦춰야 된다, 뭐 이런 이견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또 하나의 저는 정치 공작을 했다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데 입에 올릴 수도 없죠.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입만 열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얼마나 많은 야당과 진보 세력에 대한 음해와 공격을 당해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오늘은 아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라는 항쟁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수도 있다. 자, 벌써 야당도 국회 안에서 지금 대규모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내일 당장
촛불 집회도 열리는데 또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졌거든요. 그 집회도 열립니다. 아마 곳곳에서 본격적인 저항과 투쟁이 더 활발하게 전개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특검법 거부가 예고된 것이었지만 실제 이제 대통령이 제2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실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일단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두 번째, 국민들이 지금 압도적 우위의 여론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정적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전국에 미칠 파장, 민심의 동향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편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스픽스 대구의 김태호 본부장과 백경록 기자가 지금 현재 취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조금 들어보면서 일단 진행됐던 상황 먼저 정리하고요.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두 분 패널과 함께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호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죠? 네, 김태호입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로 등 이른바 상특검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 즉 거부권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심의 의결된 지 30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쓴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가족과 관련된 것을 막았다. 그럼 그전에는 이제 가족과 관련된 것이 오면 대통령은 일단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존중하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무시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뭐 가족을 포함해서요 수사가 안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요. 과거에 뭐 DJ, YS 대통령 다 아들들이 구속된 적도 있었고 또 MB 대통령은 그 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다 수용하고 특검법 관련해서도 진행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그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김태호 본부장. 자,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바로 반응이 나왔을 텐데 대통령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철저히 수사를 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도 하지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특검 법안들은 총순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55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 한번 여쭤볼게요. 자, 문재인 정권 때 철저하게 먼지털이 하듯이 수사를 했다. 예. 이 말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 아닙니다. 일단은 이 사건 2020년 불거졌는데요. 어떻게 불거졌냐?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로 연루됐다는 내사가 있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뜻 있는 분들이 뉴스타파로 제보가 된 거죠. 그래서 뉴스타파보다 2020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연루되어 있는데 경찰 내에서도 검찰 내에서도 무엇 때문인지 저희가 추정컨대 이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 당시 검찰 간부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당시에 국민 여론 비등했던 겁니다. 왜 수사를 안 하냐? 그래서 검찰이 당시 문재인 정부랑 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한동훈을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비윤석열, 비한동훈 검사들도 일부 있었지만 그래서 동력이 전혀 안 붙고 있다가 뒤늦게 수사팀이 한번 교체돼서 수사를 하겠는데 이미 그때는 2021년 가을 겨울입니다. 그때는 이미 대통령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곧 있으면 후보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수사가 탄력이 받기 어렵죠. 그러면서 결국 거의 수사가 안 됐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일부 검토는 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할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다가와 버렸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부터 아예 수사가 아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건 1심 유죄 선고문에 아예 깊숙이 나옵니다. 여러 번 김건희 여사 통장 이름이 다 나오고 김건희 파일까지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 후로 수사가 전혀 안 된 거니까 특검까지 오게 된 거죠. 예. 자, 지금 이제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꼬미무님은 오늘 막은 게 아니고 옛날부터 막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백호님은 도망가는 사람이 곧 범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수사를 했지만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했다라고 대통령실은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게 말장난인 게요. 그 국민의힘이 상대 진영에 대해서 늘 얘기했던 것은 떳떳하면 수사받아라라는 상당히 권력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이거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만 조사를 받았을 뿐 소환이라는 것을 저는 받았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 범죄가 그냥 넘어간 예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없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와에서 수사받았으니까 뭐 소위 말해서 강도 높게 한번 했는데 왜 또 재론하냐 이제 이런 논리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검찰총장을 지낸 분의 배우자입니다. 그럼 검찰에서 초고위직을 지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정당한 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김건희 여사의 뭐 할머니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 평등하고 수사 자체는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유무죄는 수사기관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겠지만은 수사 자체도 성역화해서 덮는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받았다라는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냈던 그 고위직에 그 맞추어 볼 때는 매우 그건 언어 도단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회 쪽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지금 안진걸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백경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백경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야당 반응은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브리핑 내용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방금 전 오전 10시 47분에 브리핑을 했는데 쌍특검 법안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의 모습은 마치 12.12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30경비단에 모인 하나회를 떠올리게 한다. 권력을 잡기 위해 휴전선을 피우고 서울로 군대를 진격시킨 하나회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반헌법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지금 국무위원들의 행태가 무엇이 다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의당도 오늘 오전 9시 57분에 강은미 원내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초고속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명백한 권력 사유화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강 대변인은 가족 방탄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동원한 권력 사유화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특히 무엇을 숨기고 있길래 대통령과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고 영부인 호위에 혈안이 된 것이냐며 도대체 수사가 시작되면 무슨 범죄 혐의가 얼마나 더 나오는 것이냐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도 모자란 것이냐면서 가족 방탄을 위해 대통령 권능을 망나니 칼춤 휘두르듯 사유화한 그 무거운 책임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백경록 기자. 오늘 그러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의견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본회의 의결을 폭고석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여야 간에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일단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민심과 뭐 맞다, 민심과 전혀 다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이제 앞으로 미칠 전국의 그 영향이나 파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일단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규탄대회, 야사당 규탄대회를 열면서 했던 발언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 발령시키고 불참할 경우에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신 게 있습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게 맞다라고 해왔습니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겁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는 너무도 황당합니다.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진작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와 있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입니다.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스픽스가 특별 편성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1100분 정도 들어와서 방송을 보고 계시고요.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을 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일어났던 대통령 특검 거부와 야사당의 규탄 집회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에 의하면 자, 대통령실이 이미 어저께 모든 국무위원, 즉 장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하면서 다른 일정 잡지 말고 임시국무회의 열리는데 대기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불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제출하라 이 정도까지 갔다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오늘 결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 암살 미수 피습 사건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충격이었고 정신도 없을 때, 또 야당도 좀 굉장히 그 일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다음에 주말인 금요일, 사실 국무회의가 없는 날이거든요.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예전에는 독재 정권 시절에도 눈치를 좀, 국민들이랑 언론의 눈치를 좀 보면서 또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심사숙고하는 척이라도 하죠. 그러면서 뭐 일주일간 숙고를 했는데 이 법은 과하다고 거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아예 일체 논의 자체를 국민의힘에 허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은하 의원이 탈당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아예 일체 고민이나 논의를 허용하지 않고 혹시라도 뭐 수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예 봉쇄해버리려고 오늘 저는 군사작전처럼 하나의처럼 실제했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아까 이제 제대로 말 못한 게 있는데, 이게 이 수사가 늦어졌으니까요. 1심 선고도 언제 났냐면 이걸 정말 중요합니다. 2023년 2월에나 납니다. 2023년 2월에 1심 선고가. 왜냐하면 수사가 늦어졌으니까 아예 안 해버리거나 뒤늦게 수사를 해서 겨우 기소를 했는 9명 중 6명의 유죄가 선고됐는데,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의 판결문에, 유죄 인정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이 나옵니다. 그중에 김건희 여사 계좌 중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로 나오고요. 통정 매매를 100건 했다고 나오면 통정 매매가 결국 이렇게 서로 짜고 주식 팔고 사고 해갖고 가격을 또 올리잖아요. 그 가운데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납니다. 이거 보면 판결문만 봐도 김건희가 주범 내지 공범이구나, 최소한 깊숙이 연루됐다는 거 누구나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100번 양보해서 수사를 했다 쳐요. 조금이라도. 근데 지연이 됐잖아요. 법원 유죄 판결문에 이 정도 나오면요, 양심 있는 검경이면 수사를 검사하면 했겠죠. 이게 2013년 이론, 지금도 작년 2월 1일인데 1년 동안 하나도 안 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특검법을 해서 특검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 특검법은 재작년 8월에 발의된 겁니다. 총선 앞두고 발의된 게 아니고요. 그때 받아들였으면 총선까지 올 일도 없었죠. 법원 판결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 뉴스타파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있는데 법원 판결문에는 김건희가 기소가 안 됐으니까 김건희가 주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나중에 그 검찰 수사 기록을 뉴스타파가 최근에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여기 보면 김건희가 직접 10만 주 누가 가져갔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직원이 누가 가져갔네요. 10만 주를. 그러니까 체결됐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미 통정매매 사실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뭐 당황이 아니요. 뭐요? 누가 10만 주를 사갔다고요? 이게 아니라 체결됐죠. 그럼 그거 차이가 얼마예요? 3억 1천만 원이요. 이 대화가 나오면 이게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입수해서 한 게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검찰 수사 기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알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한 것까지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주가 조작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것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인데, 자, 조금 전에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에 좀 붙여서 제가 신 변호사한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재빠르게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이, 자, 최근에 신당 창당 움직임,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4만 명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뭔가 이탈하려고 하는 상황을 초기에 아예 제압한다, 쐐기를 박는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뭐 정치적으로야 뭐 다양한 고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다른 신당들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뭐 조기에 정리하려 했다라는 것도 해석이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하나의 뭐 저는 어긋난 소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성역화하고 이런 뭐 엘리트주의라든지 뭔가 이렇게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이런 내재적 사고들이 저는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뭐 신당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해서 이분이 거부권을 안 썼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긋난 소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뭐 공정성이라는 것이 수사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맞죠. 그래서 기존 검찰이 하더라도 공정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공정함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것이 공정인데,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부득이하게 발족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추천한다 했으면 그걸 국민들이 용인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의혹을 특검을 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한다 그러면은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들을 국민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 선정이 야당 쪽에서 하니까 불공정하다, 이것은 본인들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온 검사들로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국회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의사실 공표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부 양해하고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권력자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알 권리 공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조항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도 그대로 있었다. 이 논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뭐 총선에 임박했다, 여러 가지 궁색한 논리들을 끌고 들어오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특검 거부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했던 말이 회자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온라인상에는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면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질문을 드리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고, 그 죄가 밝혀지면 결국에는 사법처리,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방증이기도 한데 좀 과도하게 제가 논리를 아닙니다. 확장시키는 본인께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대장동 특검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50억 특검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마고 다 범죄자고, 그래서 특검은 무조건 해야 돼. 거부하면 다 범인이야. 감옥 가니까 안 해. 근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 또는 한동훈까지 포함한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세력의 불법과 비리인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건 전부 다 아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예 입장도 안 내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게이트든 명품 뇌물수수 의혹이든 인사개부 의혹이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범인이고 감옥 가는 게 두려우니까 또 탄핵되고 퇴진될 사유가 될 정도로 무서운 범죄니까 거부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더욱 본인과 대장동 특검은 본인의 수사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인들이 수사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거부하는 거라는 걸 국민들이 알아버리는 거죠. 아, 감옥 갈 게 두려우니까 거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해 충돌을 감행하면서까지 권력을, 대통령 권력,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의 권력을 철저히 남용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탄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김태호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 하나 대구 경북 TK 쪽에서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조금 높아졌는데 또 다른 조사에서 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여론이 보수 성향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 이제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있다, 바뀌지 않고 있다. 어떻게 지금 TK 민심을 보고 계십니까? 네, 지역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국민 다수는 그 지역민도 포함이 됩니다. 그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여론인데 이 대통령이 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 어떻게 보면 공적 목표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 이렇게 사사로이 사용하는 게 과연 이 지역민들의 그런 어떤 대통령의 전행을 오만을 또 특권의식을 용인하겠냐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게 하나 국민의힘이 엄청 지역에서는 예전에는 보수의 심장 텃밭에 그냥 막대기만 꼽으면 당선된다라는 그런 여론 지지적이었지만 지금은 민심 일반이 되게 빨리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심의 흐름은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좀 더 저희들이 민감하고 좀 심각하게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예고됐던 일이 정광석가처럼 오늘 결행이 됐기 때문에 야사당은 이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자, 특검에 대한 이제 거부권 행사, 민심은 여기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 민심이 지금 어느 정도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와 같이 더욱더 강력하게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심지어는 퇴진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만 봐도 참 이렇게 저도 지켜보면서도 얼굴이 좀 제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굉장히 좀 민망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뱉어놓고 본인에게는 적용 예외를 시키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저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총선이라는 것이 희망적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 회고적 투표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심판으로 선거가 흐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 선거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이중적인 저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것이 뭐 탄핵이라든지 대통령 하야로까지 이뤄지는 그 정도의 저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엄청난 저는 심판의 매를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이걸 좀 감안하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국민과 불통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심판의 강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자, 대통령실은 그러면은 신은규 변호사 얘기대로 민심이 반발할 게 뻔한데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국민들이 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을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는데 몰아내는다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총선 때 심판으로 몰아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다. 이 정권은 단 하나도 국민의 신성한 대변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동시에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내일 당장 곳곳의 시민들의 굉장히 큰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야당이 오늘 야사당이 기자회견한 건 좋은데 원내에서 투쟁하지만 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뭐 여러 개 검토한다잖아요. 원내 국회 밖으로 나와서 장애 투쟁을 하자. 지금 대표가 병상에 있긴 하지만 이런 강력한 요구도 지금 분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심판하자는 건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국민들이 기만하는데요.
이번 특검만 해도 얼마나 거짓말을 대놓고 합니까? 그 야당이 추천하니까 악법이고 또 브리핑하니까 악법이라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러 특검에서 그런 조항이 있었고 특히 그걸 가장 잘 활용해서 정치 권력까지 찬탈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게 윤석열 한동훈 세력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 때 본인들 야당이 추천했죠. 그 다음에 브리핑 정말 과도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무제한의 수사까지 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게 속았고 영웅인 줄 알고. 그래놓고는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와서는 악법이다. 이런 거짓말까지 대놓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보고요. 당장 저도 내일 집회부터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댓글로 지금 ROH님께서는 분노를 넘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엘리님께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죄인이라면서 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중적인 행태다 이런 의견 임동심님 이제 주셨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가면 민심이 좀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민심이 더 악화될 수밖에 더 없고요. 악화된다. 예, 예. 없는데 저는 사실 국민들께서 탄핵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두운 불행을 한번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탄핵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다들 심리적인 두려움이 다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당연히 나쁘고 하루라도 정말 이 정권을 더 연장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게 저는 불이 붙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좀 보수적인 성향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서 뭐 한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가장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럼 이걸 누가 수습하고 누가 이걸 정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밉고 싫지만은 일단은 버틸 때까지는 버텨보겠다라는 그런 또 심리가 작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저도 참 이게 국민들께서 가장 현명하게 저는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지금으로서는 당면한 선거가 일단 총선거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우선 순서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안희걸 소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야당이 지금 뭐 국회에서 저렇게 규탄 대회 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거리에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반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반정부 투쟁이야 필요하면 당연히 하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제일 야당 아닙니까?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민주당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안타깝게도 그 많은 의석을 갖고서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다수 의석이 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매일 국무위원들 상대로 여론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특검 같은 것들도 조기에 더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실정들을 놓고 물론 그 실정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만은 어느 하나도 지금 종결한 것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것이 여야의 정쟁 아니냐라는 수준의 의혹만 갖고 있지 어떤 하나도 그런 스모킹 건처럼 하나의 끝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론이 불붙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더 당신이 나쁘다라는 손가락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야당 역할을 잘 해낼 것이냐 여기에 골몰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169석으로는요 저는 할 것이 차고도 넘친다. 예.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확한 지적이고 네. 야당이 저 역할을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폭주하더라도 국민들이 정말로 맞습니다. 이런 민심들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다. 너무하다. 그러니까 야사당 그중에서도 제1야당 민주당이 정말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인데요. 특검을 지지하는 여론 또는 고속도로 개혁에 분노하는 여론,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는 여론이 70% 안팎이라는 건 수차례 확인돼요. 수십 차례 여론조사로. 대충 민심, 바닥 민심도 그렇고요.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여론도 70% 안팎이 여러 번 확인됐어요. 그러면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그냥 국민의힘이 무슨 입장도 안 냈는데 먼저 거부한다고 기자회견 해버리고 또 보내자마자 지금 뭐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 국회의장이 송부했으니까 그 시간도 한번 재봐야 되는데요. 아예 국회나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선민후사라고 그랬잖아요. 민심을 먼저 하고. 그게 아니죠.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선기무사입니다. 모든 것에서 김건희가 우선하는 겁니다. 김건희 심기경과 김건희 비리 비호에는 관심이 없는 정권. 선민후사가 아니라 선기무사 정권인데 야당이 그 비판적인 70% 안팎의 여론을 제대로 등에 업고 안 싸우니까 그래 우리가 밀어붙인다라는 이런 오만한 정권의 태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자, 김건희 특검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 지금 김건희가 얻은 차익이 10수억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부당이득이. 거기다 최은순도 통정매매했잖아요. 장모도 10억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외에 도이치모터스가 더 또 특혜를 줬다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렇게까지 당했으면 당장 장외투쟁을 선언한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특검법의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자들의 그동안 의혹과 팩트를 국민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대규모로 알리는 일부터라도 시작해야죠. 김건희 주가도 좀 오래돼가지고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10수억의 수익을 어떻게 누렸는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렇게 해야 기억나시죠? 계좌를 2009년하고 2010년까지만 공개하고 손해보고 손절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이미 언론 보도 다 거짓말을 하게 됐거든요. 실제 부당이득은 2011년, 12년 이 사이에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유인물도 만들고 온라인 홍보물도 만들고 막 대국민 보고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장애 집회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우면 그렇게라도 전국 순회를 해야죠. 자, 그만큼 이제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두 분 말씀 공의, 야당의 역할, 중요성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국 국민과 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압박으로 또는 이 국면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법을 강제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가면 재의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의결로 가면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빨리 재의결을 하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뭔가 여당 내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고 하니까 공천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재의결을 하자.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지 8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고,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이제 재의결은 시한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의결 국면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재의결이라는 것이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국회에서는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제 출석 의원, 이제 출석은 재석이라고 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왔을 때 그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은 법률로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정치를 또 사법화 시켜가지고 그 결정권을 헌법재판소에 갖다 넘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 안에서 이 특검법안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어차피 민심과 유리되고 괴리된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이후에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천에 대한 압박감, 불안감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이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올라왔을 때 무기명 투표라는 전제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재의결을 해서 이 특검법안을 빨리 법안으로 확정시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자꾸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의결을 빨리 시도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분들도 더 설득하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자중질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재의결을 통해서 국회가 입법으로 확정을 짓고 그걸 통해 가지고 특별검사를 빨리 발족을 시켜가지고 저 수사를 빨리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오히려 국민의 뜻을, 국민의 생각을, 민심을, 마음을 읽고 야당이 재의결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판을 보자. 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예. 좀 여러 가지 뭐 권한쟁의도 검토하고 대국민 여론조를 하면서 재의결을 촉진하는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은 다음에 뒤늦게 다시 재의결을 추진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신기 변호사 말씀처럼 바로 된 국민 내에서도 지금도 이 탈표로 나올 수 있거든요. 허나원 탈당 기자한테 보면 본인도 이 법 찬성한다고 이야기했고
아마 그게 허나운 뿐만 아니겠죠. 근데 기술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또 이제 특검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이 국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성되고 탈락이 이룩해지고 뭔가 윤핵관에서 쫓겨난 의원들이 있으면 사실은 재의결에서 김은혜 특검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의결은 지금 기한은 없잖아요. 언제 하냐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국민을 믿고 재의결을 빨리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다. 물론 권한쟁의 심판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헌재는 매우 보수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있는 세력을 호소하고 국민과 최대 압박해서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자, 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행사가 권한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의미가 좀 떨어지는 논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헌법재판소에 다시 가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맞느냐 아니냐 이러면 오히려 싸움의 방향이나 일종의 목적 같은 것이 좀 분산되는 이런 역효과도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권한쟁의는 그냥 아이디어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실제 야당이 추진할 만한 것이 됩니까? 아니 근데 저는 아이디어로도 이거는 매우 부적당한 거고요. 예. 정치를 정치 내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사법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원칙적인 말씀드리고요. 저는 안진걸 소장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의 공천에 그 여러 가지 탈락자들을 배려해서 그러니까 고려해서 이 지금 재의결을 계속 늦추겠다라는 여론이 민주당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너무 고려가 심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이 재의결 시점까지 늦춰가지고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더 게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국민들의 여론은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썼습니다. 이거 권력에 사유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국민들을 믿고 재의결을 시도해서 저는 특검을 정정당당하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맞서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셈법 다 고려해가지고 그럼 3월달 말에 탈락자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재의결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옵니까? 또 하나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또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자꾸 이런 사법적인 거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가 앞서는데 전 그건 순서가 아니다. 오히려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믿고 가면 저는 국민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보거든요. 다 오히려 그렇게 갔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재의결 추진해서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일말의 양심 없는 의원들을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결되면 이 법이 총선 이내에는 이번 국회는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사부재 원칙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렸다 해야 된다. 우리 댓글도 보니까 기다렸다 해야 된다는 여론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사당이 예를 들면 재의결을 언제 추진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국민들과 함께 강하게 투쟁하고 국민 여론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 안팎에서. 그래야 국민의힘 내에 그래도 흔들리는 분들이 와 국민들 분노가 엄청 크구나. 야당이 집회하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인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구나. 그래 이건 통과해줘야 특검 어차피 무기명이거든요.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이니까 내가 공천되든 안 되든 간에 내 양심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은 저도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하지만 분명한 건 강하게 투쟁해야 된다. 국민들과 함께. 그래야지 재의결도 되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리투쟁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오늘 국회에서 야사당이 특검법 거부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열었지만 거리투쟁에 대해서 민주당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회를 포기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싸우면 역풍이 불어서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 정말로 오래된 그 가요의 레파토리처럼 들려가지고 그 개념이나 두 번째 이번에 특검법 거부 이후에 야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재의결을 추진하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대로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설사 부결이 되더라도 결론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이 돼버렸으면 자 국민들이 믿고 이 국민의 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범야권에다가 200석을 마련해줘서 정말로 이 특검법이 다음 국회에서 다시 상정이 되어서 진행되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보면 신인규 변호사 말씀대로 정면 승부하고 안 되는 것은 국민에게 맡겨라
이런 방식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저는 왜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요. 만약에 예. 재의결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다 부결을 시킨다고 전제를 하면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서울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부산, 대전 꽤 많은 의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선거 치르나마나 본인 당선이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결로 간다는 것도 상당히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를 한번 보시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학살령이 다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운명들을 일부들은 직감하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내부를 통제한다고 해도 통제가 어렵고요. 게다가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믿고 정말로 정면 돌파하고 정정당당하게 이 지금 정의를 가리고 진실을 가리는 데에서 뭐 재의결의 시점을 조율하고 이럴 정치적 고려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믿고 정면 돌파하면서 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여론전도 해야죠. 하면서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한다면요. 저는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지금 총선 앞두고서는요.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안익을 소장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어중간하게 돌리지 마십시오. 안익을 소장이 이재명 당대표라면 현재 국면에서 재의결 지체 없이 바로 국민들 설득시켜서 날짜 정해놓고 바로 가자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국민의힘 공간이 결과를 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결국 떨어진 사람들이 변심해서 예. 이것이 겨우 통과되는 실리는 있겠지만 예. 모양새는 안 좋잖아요.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그래 재결은 무기명이니 국민의 의원 각각이 정말 민심이 두렵다면 총선이 두렵다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지금 제기되는 국정농단이나 국정개입 의혹 그다음에 그 본부장관 비리 의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서 대규모 여론전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장애 집회도 한두 번 하고요. 지금 국회를 나와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내 병행투쟁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재의결이 뭐 2주 전에 했으면 2주 이 시점에 하는 게 저도 더 당당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과를 자신할 수가 없으니까 민원이 고민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지금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거의 공범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재의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가지고 막아줬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데 그렇죠. 함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 이제 공이 다시 넘어오는데 국민의힘이 무기명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을 3달 앞두고 이걸 같이 부결시킨다? 같이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더 마음을 얻고 더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나간다면 오히려 이것이 정치의 정상화를 갈 수 있는 전 하나의 변곡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요. 김건희 여사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평범한 상식을 갖고 사는 분이라면요. 당연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와 국민의힘의 논리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의 핵심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지할 수 없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서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저는 1.1획도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전제는 국민의 70%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을 특정한 시점에 거부권 행사 이후의 재의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산을 하고 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적 행보가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신뢰를 받고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경쟁하고 싸웠느냐고 하는 부분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그 방식으로 갔을 때 과연 민주당이 정말 꼼수 정당 또는 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당하고 정당하게 밀어붙이고 나간 뒤에 이것이 실패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뜻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못했다면 우리도 심판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는 이재명 당대표, 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재의결을 지금 이제 자 신속하게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월 5일입니다. 2월 말까지 이걸 가지고 자 어떤 방식이 국회 통과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공간이 구성을 어떻게 하고 누가 탈락되느냐 예상되는 사람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우리 그러면은 가결파로 만들어서 가는 이 행위가 얼마나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냐 지금 오히려 당당히 시한을 정해놓고
뭐 1월 말이다. 언제까지 대국민 호소전을 하고 그 시점에 재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때 통과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게 되면 오히려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예.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왔는데 그거 행사하지 않고 자 상황 보겠습니다. 국힘 어떻게 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결시켜서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서 기술적인 뭔가를 판단해서 가결시켜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야 여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공학적으로 표계산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국민들이 그걸 다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면이 있고요. 민주당이 시간을 벌면 뭐합니까? 실체를 밝히자고 지금 이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을 버는 족족 국민의힘도 시간을 같이 버는 거고요. 시간을 버는 만큼 이 수사에 대해서 착수기간이 더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저도 진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밝히자는데 국민들은 이견이 없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만 믿고 민주당이 가야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지 여기서 또 표계산하면서 뭐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면 그걸 누가 압니까? 네.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또 일을 그르치는 거거든요. 저는 좀 정의와 진실 앞에서는 좀 겸손하게 정말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가는 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의결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는 또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여러 비판도 주시는데 아무튼 정정당당한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겠죠. 다만 지금 대표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상치도 못한 뭐 신속하게 거부 입장을 낼지 알았지만 임시국무회까지 설치해서 아까 제가 오늘이라 김진표장 오늘 송부했다고 착각했는데 어제 오후에 송부했는데 오늘 임시국회 소집하고 국무위원들 다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까지 비성적으로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는 건 예상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은 언제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보시죠. 근데 저도 당당하게 통상적인 것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재의결 시점 좀 미루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국 8도에서라도 이 특검법이 어떤 내용이고 왜 재의결에서 반드시 통과되는지 원내 투쟁은 강하게 좀 병행한 다음에 국민의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또 국민들과 함께 압박하면서 가자는 것이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이제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대로 가면 부결 확실한데 이런 이제 댓글 의견 주시는 분들 많고 충분히 저는 이해하는데 최소한 이제 이렇게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치 일정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것이 1월 말이든 2월 중순이든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재의결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먼저 재의결 시점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검법 거부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호소하고 그리고 그 국민적 열기를 끌어모으는 과정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를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방식으로 수세적으로 가는 것은 집권 여당에 대한 제1야당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정도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뭐 영부인님께서는 재의결이 모험이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재의결도 시간을 기다려서 이탈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재의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이긴 하지만 국회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천 탈락자들이 자 열받았기 때문에 국회에 가가지고 자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표결하는데 자 재의결은 나는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정치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바깥에서 신당이 만들어지고 교섭단체가 구성된 상황에서 교섭단체인 신당에서 이 부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우리는 재의결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 시간만 끌어서 이탈자들을 국회로 불러내서 표결할 때 이것을 실제로 가결하도록 하느냐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생기는 파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전략 전술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바로 거부사 밝히고 28일 날
어제 국회에 송보자마자 오늘 임시국회가 열어서 처리한 것은 재의결 빨리 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야지 국민의힘 공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반란표 안 나오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뭐 저는 서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공간이 만들어져 갖고 탈락한 사람들 기다린다. 그런 그것도 여론의 여풍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지성의 토론 우리가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당장 추진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끌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안익을 소장의 생각이고. 오늘 일부러 임축회까지 열어갖고 빨리 재결하라는 식인 거잖아요. 예, 예. 부결시켜라고 부결시키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말려들 너무 필요는 시간을 끄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강하고 누구보다 저도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만큼은 국민들의 여론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부결을 시켰을 때는 아마 국민의힘이 총선 치르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굉장히 지금 의미 있게 지켜보고 계시고 상당히 이 사안도 오래 지속되면서 그 논란을 좀 빨리 조기에 매듭질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재의결을 했던 국회의 전례를 따라서 민주당이 저는 임할 때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국민들의 여론을 얻는 길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에 얼른 그 접근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빨리 특별검사를 발족을 시켜서 저는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전 그게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만철님께서 댓글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재의결 결사 반대한다. 이제 지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 거 반대한다. 한 달 동안 국민의힘에 재고 시한을 주고 정치적으로 타이밍을 보면 된다. 이제 이게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 그러니까 무조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한을 정하고 갈 필요는 있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대체로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금 재의결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넘어서서 자, 오늘 결국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자, 이게 이제 총선에 미칠 영향.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던 국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총선의 결과. 재의결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것이 실제 총선에 미칠 영향.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미 가불기라 그러죠. 가드불가한 기술에 이미 걸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불기요? 가불기, 가드불가한, 그러니까 가릴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드가 어느- 불가능한? 실드가 불가능한 상황에 좀 왔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사가 만약에 특검법이 지금 재의결이 부결이 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엄청난 저는 국민적 심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당 자체가 이제 공범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총선이라는 것이 거의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나머지 총선 기간까지는 국민의힘의 그 부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 조작 사안에 대해서 일부 수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좀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를 하든 못하든 어떤 경우의 수가 성립이 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가불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사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지금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많이 쫓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무슨 엄청난 수를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저는 지금 다급한 쫓기는 지금 토끼와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다수 여론이 특검법안을 지지하고 있고요. 이거를 오늘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함으로써 전 여론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좀 더 쉴드 치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걸로부터 국민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더 가속화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우리 박수영이라는 정치인이 망언을 일삼았잖아요. 엄청난 망언이죠. 그런 것처럼 한동훈도 이 김건희 비리를 비워야 되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란 말을 못하고 법 명칭에 아예 김건희 특검이 써져 있거든요. 근데 도이치 특검법이라는 황당한 개변을 일삼았는데 이래 가도 저래 가도 심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중요한 게 이 들끓는 민심을 왜 야사당이 또는 제1야당이 다 함께하지 못하고 있느냐, 함께 모시고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장애투쟁,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반대 장애투쟁 했었잖아요. 그때 역풍 불었나요? 아니거든요. 국민들 정치적 효능감만 더 올라갔습니다. 원내에서도 싸우고 주말에 전국 순회하면서 싸우고 그 정도의 정성과 전술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의결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점은 유동적이지만요. 자, 이제 총선에 미친 영향 저희들이 의논하고 있는데, 토론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재의결 시점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 계셔서 제가 소개는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신명진님께서는 총선 1개월 전이 제일 낫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상진님께서는 부결 예상되는데 총선 임박해서 부결되고 그것이 심판의 열기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고요. 파도님께서는 재의결도 고도의 계산이 필요한데 이걸 그냥 적극적으로 바로 해버리는 것 너무 낭만적인 것 아니냐, 국민의힘을 믿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주셔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그대로 읽지는 않고 제가 재해석을 해서 여러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함께 이렇게 비슷한 분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재의결 시점이 이제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야당이 구성하느냐, 또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거부권 행사를 했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알리면서 중도층을 움직여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것이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콘크리트 30%나 민주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의결과 관련된 사안들은 좀 더 전략적으로 계산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접자가 2,000명을 지금 이제 돌파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방송 편성하고 오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치권 전체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을지 저희들이 긴급 편성해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빠르게 거부권 행사가 될 줄 몰랐는데 역시 대통령실은 본인들이 얘기했던 대로 즉시 거부권 행사를 했고, 그리고 야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에서 이런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스픽스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긴급 편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마지막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제 저 댓글 보면서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의 그 마음이 저희들보다 더 간절하고 애절하고 또 올바를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토론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시점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져 야사당은 또 논의도 하겠죠. 오늘 집회도 그 공동 기자회견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이런 애청자들의 어떤 지적들이 다 종합해서 우리가 집단지성으로 돌파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오고 있다. 당장 저는 내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민대회, 또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집회부터 나가보겠다, 이런 말씀 꼭 드려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참 민심이 두려운 거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란 말을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데 그게 구호가 아니라 정말 민심이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그걸 부결시키겠다라는 생각은 감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권력의 사유화에 협조를 한다라는 것은 존재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행동이거든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고요. 저는 올 한 해 대한민국 정치가 좀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정치의 공공성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작점에서 이 김건희 그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이 진실 규명, 전 이것으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민심에 응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댓글로 내일도님께서는 신인규 안진걸이 미래다 이렇게 주셨고, 영부인님께서는 안진걸 소장님 힘내주세요. 그리고 신변신당 민심동행 당원가입님께서는 신인규님, 안진걸님 화이팅 이렇게 하셨는데, 안진걸 소장님
예. 민심동에 다운가입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예. 진짜 신당은 신인규 신당입니다. 예. 이낙연 신당은 말이 안 되고요. 이준석 신당도 많은 문제가 있죠. 정말 용해인 신당, 신인규 신당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제니님께서는 안진걸 소장님 오늘 아침 CBS에서 인간도 아닌 거랑 상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요거는 누군지 지금 밝히지 몹시 마시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정말 힘든 그렇게 토론이었습니다. 하고요. 예. 자, 이슬 사모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스픽스는 여러분들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향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구독 권유해 주시면 대한민국이 밝아지는데 스픽스가 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9만 2천 명이 넘는 구독 가입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보니까 한 4천 명 이상이 또 저희들 구독 신청을 해 주셨는데 아마도 1월 중에는 70만 명이 넘어서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100만이 넘어서는 튼튼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스픽스 방송,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픽스 방송,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 신인규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과 함께 세상을 좀 더 정의롭게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